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생생법률 시간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준비하셨나요? 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둘러싼 형사사건입니다. 네. 네, A씨는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업체 직원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람입니다. A씨는 B씨의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B씨를 정신의료기관으로 데리고 가달라는 연락을 받고 B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A씨는 문을 두드려 B씨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B씨 집 안으로 들어가 B씨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운 다음 X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B씨에 대한 입원이 거절당하자 다시 B씨를 구급차량에 태워 다른 곳에 있는 Y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에 검사는 A씨를 주거침입죄 및 감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씨가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B씨 집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주거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여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 주거침입죄 말고 또 감금죄 말씀하셨는데 그럼 감금죄는 이제 B씨를 A씨가 강제로 구급 차량에 태우고 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감금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기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면 감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A씨, 이 주거침입죄, 감금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A씨는 위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A씨가 B씨 집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서 B씨를 강제로 끌어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B씨 입장에서는 여기에 동의했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 B씨 의사에 반해서 이 집에 들어간 거니까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A씨는 B씨 오빠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B씨의 집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주거를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럼 A씨의 이런 주장, 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네, 법원은 A씨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구속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다면 고의는 인정되는 것인데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자신이 B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B씨의 의사에 반하고 B씨의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A씨에게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A씨는 자신이 B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의 고의는 있는 것이 됩니다. A씨는 단지 B씨의 오빠와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뒤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기지개를 펴다가 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게 되었다면 이 경우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것이 되지만 제가 이 사람은 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때렸다면 폭행의 고의는 있는 것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A씨가 아까 이제 B씨 오빠와 어머니가 B씨를 좀 입원시켜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행동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B씨 오빠와 어머니가 입원 요청을 했다라고 했다면 이 B씨를 강제 입원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네,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관하여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름이 기니까 정신건강법이라 부르겠습니다. 네. 정신건강법 제2조에서 정신질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라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등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 의사에 반하더라도 뭐 입원시켜야 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법은 제43조에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43조 제1항을 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 사건에서 B 씨는 이런 진단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A씨가 정신과 전문의 진단도 없이 B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이게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업체의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관련 규정을 몰랐던 건가요? 네, 판결문에 따르면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 입원을 시키는 불법적인 일부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아마 A씨는 이러한 관행 때문에 법 규정을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A씨 입장에서 이게 법을 어기는 건지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것인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로 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경우여야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법원은 A씨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호 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입원 시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B씨의 이송에 나선 것이므로 그것이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결국 A씨는 주거 침입죄 고의가 있었고 정신건강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주거 침입죄가 인정이 됐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같은 논리로 A씨가 B씨를 구급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다녀서 B씨를 감금했다고 하여 A씨에게 감금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결국 A씨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없어져야 하는 위법한 관행이긴 하지만 A씨는 그 관행이 잘못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씨에게 특별히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자, 응급 환자 이송업체 직원이 피해자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건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피해자를 강제로 구급 차량에 태우고 갔다면 주거침입죄,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판결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네, C씨는 자신이 아프다면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인근 소방서 중앙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D씨와 E씨가 곧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D씨와 E씨가 C씨를 들것으로 구급 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C씨는 들것이 구불구불한 노면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구급대원에게 뭐 하는 거냐, 허리가 아픈데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욕을 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D씨가 C씨의 몸 상태를 살피려고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욕을 하였습니다. 네. C씨가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 이제 119 대원분들이 이제 옮겨주시는 과정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구급 차량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C씨는 걸어서 내릴 수 있다, 아픈 데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아픈 데가 없다고요? 네, 이에 구급대원 D씨가 아픈 데 없으면 구급 차량 업무가 바쁘니 내려달라고 하였는데요. 그러자 C씨는 어린 놈이 눈 동그랗게 뜨고 덤비느냐, 내가 빵에 20년 전에 갔다 왔다, 나랑 같이 빵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고압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구급 차량에서 약 20분간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네. 이런 C씨 행동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네, 저도 그 점이 궁금한데 판결문에는 C씨가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가 따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C씨 구급 활동의 업무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해당이 됩니까? 네, 119 구조 및 구급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소방청장 등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 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 구조 및 응급 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네. 누구든지 이러한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CC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C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황병철 변호사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